안녕하세요, 멋진아재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? 진짜 안타까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제 가게들이 개학한 지 2년이 됐거나 되어 가고 있거든요. 그런데 많은 가게들이 재개업을 안 하고 떠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두 가게가 떠납니다. 5천만 원을 투자했던, 1억 원을 투자했던, 심지어 3, 4억 원을 투자했던 가게들조차도 떠나고 있습니다. 권리금 다 포기하고요. 집기 중개상에다 다 넘기고 말입니다. 진짜 안타깝습니다. 저도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쉽지 않습니다. 인건비를 건지기가 만만치 않다니까요.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. 실제로 제 옆집에 수제맥주 전문점도 떠났고요, 한우 전문점도 떠났고요, 커피 전문점도 떠났습니다. 이게 몇 개월 사이의 이야기입니다.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떠났습니다.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.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가게 주인이 월세를 낮춰준다고 하는데도 떠나는 거예요.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.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진짜 많습니다. 문정역 3번 출구 앞에 가면 해물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는요 하루 매출이 400, 500%입니다. 30평밖에 안 됩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또 있습니다. 4번 출구에 조금 나오면 꼼장어 전문점이 있습니다. 이 가게 되게 작아요. 보기에는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여기도 손님이 그야말로 바글바글 합니다. 거기서 좀 더 오면 중앙로 사거리에 코너에 회 전문점이 있습니다. 그 옆에 오징어 회 전문점도 있고요. 잘 됩니다. 그 맞은편에 양고기 전문점도 있습니다. 거기도 마찬가지로 잘 됩니다. 벌써 투자한 돈을 다 뺐다고 할 정도로 잘 됩니다. 안 되는 가게, 잘 되는 가게, 신흥상권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. 물론 안 되는 가게가 훨씬 많죠.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뭐 하루에도 한두 건씩 일어난다고 할 정도니까요.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. 저도 2년 동안 여기서 국밥집을 운영했으니까 왜 저 사람들은 성공하고 왜 이 사람들은 떠날 건가 볼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. 그랬더니 첫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. 자리, 입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사방 어디에서 보여요. 다 제가 말한 가게들. 해물 전문점도요,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 길에서도 보이고 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길에서도 보이고 저쪽 길에서도 보이고 사방에 다 보입니다. 입지가 진짜 좋아요. 꼼장어 전문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,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. 회 전문점도 마찬가지예요. 어디서라도 보이는 곳이에요. 입지가 성공시키는데 큰 요소를 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요, 밖에서 봤어도 아 저기 뭐 하는 곳 눈에 탁 드러납니다. 해물 전문점, 횟집, 이 오징어 횟집,
요 양고기 전문점. 이렇게 눈에 탁 드러납니다. 안 그래도 좋은 입지인데 거기다가 눈에 탁 띄게 하니까 잘 될 수밖에요. 세 번째는요, 푸짐하게 줘요. 푸짐하게 가면 푸짐하게 준다고요. 푸짐하게 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. 또 회 한 사를 시키면요, 산지에 가서 먹는 것보다 더 쌉니다.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요. 꼬막 비빔밥 진짜 맛있어요. 빨리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향이 푸짐해요. 꼼장어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푸짐해요. 그 다음은 친절하더라고요. 고객들한테 적시 대응할 수 있게끔 종업원도 많고요. 그들이 적시 고객들한테 대응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뭔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. 반면에 안 되는 가게들, 철수를 하는 가게들은 보면요, 일단 과잉 투자를 했어요. 그것도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닌 이면도로 내지는 지하 쪽에 말입니다.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면도로고 지하인데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, 그렇지 않으면 손님을 불러 모아야 되거든요. 안 되거든요.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폐업하고 폐업하는 거예요. 참. 그럼 저는 어떻게 버티냐고요? 저도 이제 12월이 계약 만료입니다. 고민하고 있죠. 그렇다고 저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. 시작을 했으니 반드시 끝을 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면도로고 쉽게 생각하면 오지예요. 그런데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요소는요,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입지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밖에서 봐서 저기가 뭐 하는 곳이다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. 저는 지금 방송하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전단지도 돌리는 행동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. 마케팅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확대했습니다. 이미. 매장에서만 팔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배달도 하고요. 저는 배민 라이더 썼습니다. 푸드플라이 씁니다. 배달 대행업체 말입니다. 그러면서 매출을 또 늘려나갔어요. 그리고 인터넷 판매도 시작을 했어요. 국밥을 동결시켜서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니까요.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거의 매출액의 20%에서 30%를 감당할 만큼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전화 판매도 활성화되고 있고, 이렇게 뭔가 그 속에서 찾으면 일단 버틸 수는 있으니까요.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맛인데요, 맛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. 맛을 안 잡고 인터넷을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손님을 불러오는 것도 불가능하고. 저는 그렇습니다.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. 좀 안 좋고 안타까운 일이 솔직히 더 많지만, 그래도 저처럼 중간 가는 사람도 있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해물 전문점이나 회 전문점처럼 잘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.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고,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고, 행동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.
파이팅을 하려면요,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해야 하고요.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의 대책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임차료도 너무 비싸면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손님이 아니면 손님이 올 수 있게끔 마케팅도 하고요. 장사가 잘 안되면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해서 저처럼 인터넷 판매하듯이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하고요. 이러면서 버티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면 저는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